여러분, 안녕하세요. 돈방석 풍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작년 11월, 제게 급하게 상담을 요청한 40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0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오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3년 전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매출은 반으로 떨어지고, 직원들은 하나둘씩 그만두고, 가족들과는 대화조차 끊겼습니다. 심지어 건강까지 나빠져서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이었죠.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바로 그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쌓여있는 것들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래된 신발들이 3층으로 쌓여있고 1년 전 택배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산꽂이는 녹슨 물로 얼룩져 있었고 조명은 몇 개월째 나간 상태였죠.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복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현관이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이곳은 당신의 인생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관문입니다. 돈, 건강, 인연, 기회. 모든 것이 이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 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그분과 함께 현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7일 후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3년 만에 대형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 후로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매출이 2배로 늘었고, 1년 후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관 풍수의 힘입니다. 현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현관의 복을 막는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현관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관 풍수의 비밀부터 실제 적용법까지 20년 풍수 연구의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현관이 인생을 좌우하는 과학적 이유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현관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들어가는 문 아닌가요? 아닙니다. 현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간입니다. 풍수학에서 현관을 명당의 입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마치 사람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하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경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관에서 시작되는 기운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현관의 상태는 거주자의 심리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된 현관은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안정감과 만족감을 줍니다. 반대로 지저분한 현관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무의식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게 만들죠. 또한 현관은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보는 공간입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은 인연과 기회들이 멀어지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승진이 계속 누락되고 있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능력도 충분하고 성과도 좋은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가보니 현관이 문제였습니다. 현관에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어서 문을 열 때마다 비좁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구조였어요. 이 공간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당신의 직장 생활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기운을 받으면서 출근하니까 직장에서도 위축되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관을 정리하고 2개월 후 그분은 드디어 승진에 성공했습니다. 현관을 바꾸고 나서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졌더니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관 풍수의 힘입니다. 현관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관이 복을 막고 어떤 현관이 복을 불러올까요? 현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실수들인데 이것만 피해도 여러분의 운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실수, 현관을 창고로 사용하기.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현관에 신발, 가방, 택배 상자, 우산, 쓰레기 등을 쌓아두는 것이죠. 집이 좁아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현관에 물건을 쌓으면 기운의 흐름이 완전히 막힙니다. 마치 강물에 댐을 쌓는 것과 같아요. 물이 흐르지 못하면 썩게 되듯이 기운이 막히면 정체되고 나쁜 에너지로 변합니다. 특히 바닥에 물건을 두는 것은 최악입니다. 바닥은 대지의 기운을 받는 곳인데 여기에 물건을 쌓으면 그 기운이 차단됩니다. 제가 만난 한 가정은 현관에 1년 넘게 택배 상자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집 가장은 3년째 사업이 부진하고 빚만 늘어가고 있었어요. 현관을 정리하자마자 1개월 안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실수, 거울을 잘못된 위치에 배치하기. 현관에 거울을 두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고 빛을 반사시켜 밝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현관문 정면에 거울을 두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다시 밖으로 나가버려요. 특히 큰 거울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재물운, 건강운, 인연운 등 모든 좋은 기운이 집 안에 머물지 못하고 도로 나가버립니다. 거울은 현관문에서 보이지 않는 측면 벽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온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집 안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세 번째 실수, 화장실이 현관에서 보이는 구조. 이것은 집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화장실 문이 보이면 들어오는 기운이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화장실은 음기가 강한 공간이라 양의 기운을 흡수해 버리거든요. 이런 구조의 집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나가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고 가능하다면 커튼이나 발을 설치해서 시야를 차단하세요. 또는 화장실과 현관 사이에 관엽식물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 어둡고 음습한 현관 방치하기. 현관이 어두우면 기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밝은 곳에 좋은 기운이 모이고 어두운 곳에는 나쁜 기운이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현관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공 조명으로라도 밝게 만들어야 해요. 또한 습기가 많은 현관도 문제입니다. 습기는 곰팡이와 세균을 번식시키고 나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풍수 지식들은 정말 소중한 정보들인데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자세하고 실용적인 풍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껏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현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7가지 황금 아이템. 이제 현관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갖추면 여러분의 현관이
복을 부르는 명당으로 변할 것입니다. 1점 밝은 조명은 기운의 시작입니다. 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명입니다. 밝은 조명은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명을 선택할 때는 색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흰색은 피하고 따뜻한 느낌의 백색 3000kW 정도의 전구색이나 2700kW를 선택하세요. 형태는 원형이나 구형이 좋습니다. 둥근 형태는 화목과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각진 형태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의 조명이 더 좋은 기운을 만듭니다. 위치는 현관문 바로 위나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밝게 유지해야 해요. 전구가 나가면 즉시 교체하세요. 2점 환영의 매트는 복을 맞이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현관 매트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의 나쁜 기운을 걸러내고 좋은 기운만 들여보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매트를 선택할 때는 색깔이 중요합니다. 빨간색, 금색, 갈색 등 따뜻한 색상이 좋습니다. 검은색이나 회색 등 어두운 색상은 피하세요. 문구가 적힌 매트를 선택한다면 환영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웰컴 등 긍정적인 내용이 좋습니다. 절대로 출입 금지, 조심하세요. 같은 부정적인 문구는 피하세요. 크기는 현관문 폭의 70에 8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작으면 기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너무 크면 오히려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신발장은 기운의 정리함입니다. 신발은 땅의 기운을 직접 받는 부분입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기운도 어지럽게 흩어집니다. 신발장은 반드시 문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신발이 밖으로 노출되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기운의 흐름도 방해합니다. 높이는 허리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압박감을 주고 너무 낮으면 신발이 넘쳐날 수 있어요. 신발장 위에는 작은 화분이나 장식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둥근 모양의 화분에 생명력 있는 식물을 키우면 더욱 좋습니다. 관엽식물은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현관에 살아있는 식물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를 정화해 주거든요. 현관에 적합한 식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무나무는 재물운을 상징하며 관리가 쉽습니다. 산세베리아는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음지에서도 잘 자랍니다. 아이비는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며 길게 늘어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금전수는 이름부터 돈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화분은 자연 소재인 흙, 도자기, 나무 재질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화분은 피하세요. 위치는 현관문 옆 구석이나 신발장 위가 적당합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 두면 출입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거울은 기운의 증폭기입니다. 앞서 거울을 잘못 두면 안 된다고 했지만 올바른 위치에 두면 오히려 큰 도움이 됩니다. 거울은 현관 측면 벽에 두세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위치가 이상적입니다. 크기는 지름 20에서 30cm 정도의 원형 거울이 좋습니다. 너무 크면 기운을 과도하게 반사시키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거울 주변에는 액자나 장식품을 함께 두어 포인트를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향초나 디퓨저는 기운의 정화를 나타냅니다. 좋은 향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현관에 은은한 향을 두면 집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추천하는 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벤더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쁜 기운을 정화합니다. 로즈마리는 집중력을 높이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자스민은 행운과 사랑을 상징하는 향입니다. 시트러스는 활력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우니까 은은한 정도로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복을 상징하는 장식품을 하나 정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복을 상징하는 것들. 복주머니 작은 빨간 주머니에 동전을 넣어 두세요. 부엉이 장식은 지혜와 부를 상징합니다. 코끼리 장식은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나무 장식은 성장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너무 크거나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에 있는 모든 물건을 치우세요. 정말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합니다. 바닥, 벽, 천장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특히 구석구석 먼지가 쌓인 곳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오래된 신발은 과감히 버리세요. 1년 이상 안 신은 신발은 나쁜 기운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현관 조명이 충분히 밝은지 확인하세요. 어둡다면 더 밝은 조명으로 교체하거나 추가 조명을 설치하세요. 전구가 나간 것은 즉시 교체하세요. 조명이 나간 상태로 두면 기운이 정체됩니다. 다음은 신발 정리입니다. 신발은 반드시 신발장 안에 넣어두세요. 바닥에 늘어놓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신발장이 없다면 하루빨리 구입하세요. 현관 풍수에서 신발장은 필수 아이템입니다. 앞서 설명한 7가지 아이템을 하나씩 배치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조명, 신발장, 매트 순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갖춰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현관은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과 저녁에 들어온 후 간단히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매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털어주고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하세요. 식물에게는 매일 물을 주지 말고 흙이 마를 때만 주세요. 과습은 식물을 죽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현관 풍수를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만에 빚 탈출한 자영업자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자영업자 박 씨는 3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빚이 2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박 씨 집 현관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우산들,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신발들, 곰팡이가 핀 신발장 마치 폐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매일 생활하시니까 사업도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셔야 해요. 박 씨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 말을 따라 현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수익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2년 후에는 빚을 모두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관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두 번째는 10년 만에 결혼한 30대 여성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10년째 연애를 하지 못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건도 좋고 예쁜데 왜 연애를 못하는지 의아해했어요. 이 씨의 현관을 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현관 정면에 큰 거울이 있어서 들어오는 인연을 모두 반사시켜 버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신발도 한 켤레밖에 없어서 외로움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측면으로 옮기고 신발장 위에 분홍색 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작은 액자를 걸어두었어요. 3개월 후 회사 동료의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1년 후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관 풍수를 바꾸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승진을 거듭한 40대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김 과장은 10년째 승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능력도 충분하고 성과도 좋은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지 답답해했어요. 김 과장의 집 현관은 늘 어두웠습니다. 조명이 약하고 신발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매일 이런 환경에서 출근하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밝은 조명으로 교체하고 신발장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성공과 발전을 상징하는 대나무 화분을 두었어요. 6개월 후 드디어 승진에 성공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관을 바꾸고 나서 아침에 집을 나설 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졌더니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현관 풍수는 한 번 해놓고 끝이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관리 방법을 달리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봄에는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 시기에는 현관에 생명력 있는 요소들을 추가하는 것이 좋아요. 신선한 꽃이나 새싹이 나는 화분을 두세요. 연두색이나 연분홍색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세요. 겨울 동안 쌓인 묵은 기운을 정화하기 위해 대청소를 하세요. 향초나 디퓨저의 플로럴 계열 향을 사용하세요. 여름에는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기운은 오히려 불안정을 만들 수 있으니 조화가 중요해요. 시원한 느낌의 파란색이나 흰색 소품을 활용하세요. 습도 관리에 특히 신경 쓰세요. 제습제나 환풍기 활용을 권장합니다. 신발이 젖지 않도록 주의하고 젖은 우산은 즉시 말리세요. 시트러스 계열의 상쾌한 향을 사용하세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거두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갈색, 주황색, 금색 등 따뜻한 색상을 활용하세요. 말린 꽃이나 나무잎 등 자연 소재 장식을 두세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문구나 액자를 걸어두세요. 우드 계열이나 스파이시한 향을 사용하세요. 겨울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빨간색, 금색 등 따뜻하고 불을 상징하는 색상을 사용하세요. 조명을 더 밝게 해서 부족한 햇빛을 보충하세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계피, 바닐라 등 따뜻한 느낌의 향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계절에 맞춰 현관을 조금씩 바꿔주면 1년 내내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절별 풍수 정보부터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까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관 풍수의 중요성부터 실제 적용법까지 20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모두 담아서 설명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관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상과 심리, 그리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생활 개선법입니다.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보는 현관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우합니다. 깨끗하고 밝은 현관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지저분하고 어두운 현관을 보면 우울해지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되고, 더 좋은 인연을 맺게 되고, 결국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매일 우울하고 답답한 기분으로 출근하면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게 되어 기회를 놓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현관 풍수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거창한 것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현관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우세요. 그리고 바닥을 깨끗하게 닦으세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세요. 조명을 밝게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들어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작은 의식이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30일만 해보세요. 정말 30일만요.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돈방석 풍수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관 풍수 외에도 거실, 침실, 부엌 등 집 안 곳곳의 풍수 비법들을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현관 변화 후기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관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